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입니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합니다. 또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이것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부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글쎄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예외적인 네. 일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얘기도 나옵니다. 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를 하고 또 대검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지금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또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진상을 규명하는 거는 필요한데 제 개인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들 지금 검찰 수뇌부가 과연 진솔한 답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만은 예. 이 문제는 반드시 의제로 올려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소위 항소도 지금 포기하는 항소를 포기해놓고 민망하니까 항소를 자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또 뭐 재판 중지법을 국정을 안정시키는 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무리 정치판이 혼탁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도 급하니까 오늘 일요일에 저렇게 원내대표가 나와서 예. 지금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최 변호사께서 이제 서면으로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면 자체도 없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고요. 흥미로운 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그렇죠, 물론 지금 다른 류의 다릅니다. 국정조사이겠지만은 예. 한번 해봐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하는 게 결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기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함으로써 공소 취하하려고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요.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그러니까 내용은 다릅니다. 국정조사 하자는 국민의힘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요. 또 상설특검 이걸 시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태정 변호사님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 수사, 이 대장동에 관련 수사 이거 전체 다 이게 잘못됐다. 여기를 보고 국정조사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 수사 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드러나는 게 있죠. 예. 대표적인 게 남욱 변호사가 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내 가족 심지어 부장검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내 가족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과는 다른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주장도 나왔고요. 예. 또 지금 이번 1심 판결을 보면 아시겠지만 검찰 구형량이 특정인 특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나와서 구형량보다 높은 판결이 선고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판결은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구형량을 일종의 검찰이 봐주기 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드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한 거다. 정치 검찰의 폐해를 밝혀야겠다기 때문에 이건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이걸 주장하는 것 민주당 정권이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인 걸 자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특검은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추천권자를 선정하는 그런 예. 방식이긴 합니다만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지금 뭡니까 이 법무부의 규칙에 따라서 예.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법무부의 그 개입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는 일반 특검에 비해서 훨씬 더 정권의 입김이 쉽게 미칠 수 있다. 예. 그런 층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상설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그 특검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검이 주도하는 이 조사가 과연 그러니까 정권의 방패막이를 위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 한계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정말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이 특검을 통해서 정치 중립의 독립을 통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려고 한다면 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나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도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정치 공작범 검찰이 유죄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일당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된 상황이 됐죠. 자,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 항소 포기, 이재명 공소 취소에 글로 이어지는 빌드업이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양태정 변호사께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미 1심 판결에서 그 민간업자와 성남시 일부와 유착된 거에 대해서 시장을 알 수 없었다라는 게 밝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하든 그리고 이미 이 민간업자들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인 재판은 계속 열리게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그 실수 이유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 재판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항소를 포기를 하든 항소를 하지 않든 어쨌든 항소심은 열리게 될 거고요. 민간업자들이 항소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뭐 재판부가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심 법원 판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장동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장동 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해소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